52번. 근데 이거 50은 지원하고 40페이지 52번? 네. 네 앞에 부분 있죠. 아, 괜찮아. 봐봐. 이 농도잖아. 자, 간은? 자, 10% 수용액 100g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10g에 자, NaOH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NaOH니까 이제 이거 4분의 1몰이야. 자, 나는 2몰 농도 200ml니까 몰수는 2 곱하기 0.2 0.3몰이네. 그 여기가 0.25니까 그치 0.4 0.65몰이 돼야 되고 근데 부피가 0.5잖아. 1.3 아니에요? 아니지, 최종 부피를 500으로 맞췄잖아. 그러니까 증류수를 가서 500으로 맞췄잖아. 100분의 0.65몰이면 1리터일 때는 2.3몰 아니에요? 1리터일 때는 1.3몰 아니에요? 1.3몰 농도. 그러니까 아니라고 해요. 뭐가? 답 2번이야. 답 2번이라고. 1번이라고 해주세요. 아니야, 이제 2번이야. 답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쵸? 54번이 54번. 일단 1번이랑 5번은 그 중에서 이걸 자, NaOH 2g을 올려서 일정 시간. 자, 1번 틀렸지? 왜냐, NaOH는 조회성이 있으니까 바로 재빨리. 그 다음에 그래서 고체를 물 100ml 비커에 넣어서 녹였어. 500ml 매스 플라스크에 넣었어. 자, 4번이 틀렸지. 물 400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물을 넣어서 표준까지 맞추는 거지. 용매를 400을 넣어서 용매를 400을 넣어준다 용액이 500이 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정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4번은 정의 때문에 틀린 거야. 알지? 어? 42페이지 천천히. 2번. 자, 불순물이 황이 석탄에, 그러니까 이제 황의 질량 퍼센테이지가 A%야. 그럼 얘는 뭐냐면은 석탄의 질량 분의 황의 질량 곱하기 100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반응식 보니까 황, O2, 그래서 SO2, CaO, 자, SO2에서 CaSO3.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되지. 킬로그램인데 그램으로 계산하는 그러면 그치. 그래서 단 조심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비킬로그램이기 때문에 석탄의 질량이 10의 3승 g이란 말이야. 곱하기 B.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야지. 자, 앞에 뭐 몇 번? 11. 어? 5쪽에 11만. 11번에 왜? 기억이 아니, 거기 자, 기억가 있잖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 물질에서 질소, 수소, 산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건 호동수 물질이야. 여러 물질에서 질소, 수소, 산소, 호동수 물질이야. 그러니까 기억은 질소니까 N2가 되고, 자, 니온은 수소니까 H2가 돼. 그리고 나서 산화철이니까 Fe2O3 산화철. 그러니까 충매 합법법이지. 그래서 리얼 암모니아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화석 연료를 했을 때 메테인, 자, 메테인이니까 CH4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비엽이 석유인데, 자, 석유는 혼합물이거든. 그 혼합물이니까 이게 여기서 많이 헷갈린 게 여러 순물질들이 섞여 있는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서 미음까지 했을 때 분자에 해당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비공식으로 이루어진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기억북이 맞지? 자, 화합물은 원소 기호가 2개 이상인 거니까 화합물은 3개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비업을 했을 때 탄화수소가 완전 연소 생성이 됐을 때 자, 생성되는 물질이 두 가지다. 원래 기본적으로 석유는 주성분 CH야. 그러니까 이게 연소를 시키면은 자, CO2하고 H2 이제 이렇게 나오지, 기본적으로. 혼합물이랑요. 어? 화합물이랑 색깔이 혼합물은 화합물. 그러니까 혼합물은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물질을 구분하는 기준이 제일 처음에는 있잖아. 물질을 크게 순물질하고 혼합물로 구분해. 알지? 그리고 나서 이 순물질을 구분하는 기준이 자, 순물질을 이제 우리가 구분할 거야.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원소냐 화합물이냐. 알지? 그러니까 모든 순물질은 원소 아니면 화합물이야. 그러니까 원소 기호가 한 개냐, 두 개 이상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자, 분자냐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지. 원소이면서 분자인 것도 있고 원소 있으면서 분자가 아닌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화합물이면서 분자인 것도 있고 화합물이 있어 분자 아닌 것도 있고. 그 혼합물은 뭐냐? 얘네들이 그냥 섞여 있는 걸 혼합물이야. 얘네들이 섞여 있으면 그게 혼합물이야. 얘네들이 자, 두 개 이상이 섞여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가 돼? 그게 바로 혼합물이 되는 거야. 원소랑 화합물. 혼원소 물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게 이렇게. 혼합소랑 화합물. 또는 분자 아니면 분자인 것과 아닌 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헷갈려, 개념이. 이런 게 아까 이런 거. 잘 잡아야 돼. 됐지? 15번이에요. 이은이에요. 맞긴 했거든요. 뭐 액체 있는 게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나프타도 액체예요? 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천연가스가 탄소 CH4, 탄소 2개 수소 에테인, 그리고 석유가스가 프로페인하고 뷰테인이야. 탄소 4개, 수소 10개. 여기까지가 상온에서 기체인 탄화수소면 그 다음에 5개부터는 이제 상온에서 액체가 돼. 그래서 나프타는 탄소 5개부터 10개 사이가 돼. 액체로 빠져나와. 그래서 4번에 4번이요. 어? 14번에 답이 4번이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하려면은 액화를 시켜야 되잖아. 그럼 상온에서 액화시키려면 끓는 점에 빨리 도달하는 게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끓는 점이 높을수록 액화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액화시키는데 비용이 적게 드니까 용이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왜 우리가 연료를 액화시키냐면은 자, 같은 질량의 연료가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그치, 액체가 기체가 부피가 1000배가 되는 거야. 그럼 같은 부피를 저장할 때는 어떻게 돼? 액체가 기체가 될 때 부피가 1000배 이상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부피에서 저장할 때 액체로 저장하는 게 1000배 이상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거지. 질량이, 양이. 그래서 액화가 잘 되는 게 좋은 거지. 저장할 때는. 근데 이동치 사용 연료거든요. 어? 이동치 사용 연료로 사용된다. 그게 부탄가스. 우리 부탄가스 많이 쓰잖아. 사탕수수랑 옥수수. 에탄올. 이게 에탄올이에요? 그 이제 나중에 바이오매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물체에서 연료를 얻는 것들. 그래서 이제 사탕수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에탄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콩 있지, 콩? 콩 같은 데서 얻는 게 이제 우리가 바이오 디젤. 바이오 디젤이 이제 콩에서 이제 얻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콩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음식을 만들면 찌꺼기 생기지. 그 찌꺼기에 이제 효모라든가 여러 미생물을 집어넣어주고 이제 발효시키면은 거기서 바이오 디젤이라는 물질이 생겨. 맞아요. 아세트산 이거 23번에 이은이요. 틀렸잖아요. 세 개의 원자랑 뭐지? 모든 탄소가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요거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잖아. 그리고 모든 요 탄소는 네 개지만, 하나, 둘, 셋, 네 개지만, 얘는 하나, 둘, 세 개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모든 탄소. 그렇지, 모든 탄소.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표현적인 것도 문제 풀 때 집중해야 된다. 자, 됐어? 오케이. 자, 이제 2단원 들어가자. 응? 마라탕? 마라탕을 줄까? 일단 마라탕은 나가긴 나갈 거야. 해설 나가. 그러니까 마라톤 나갈 때 해설을 찍고 나서 나갈 거야. 자, 원자 모형과 입자 발견. 원자 모형과 입자 발견.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잠깐만, 어이구, 잠깐만. 이거 잘렸네? 자, 여기 쓰겠다. 자, 원자 모형하고 입자 발견. 자, 요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나갈 거야.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자, 하지만은, 자, 그래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것도 체크하고 갈 건데. 자, 먼저 돌턴의 모형. 자,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 모형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문제로서 많이 언급되는 게 그 모형이 나오게 된 이론, 실험, 그리고 그 모형과 관련된 입자. 이게 연결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돌턴에 모형하게 되면은 무조건 원자설을 떠올리게 되고, 알지? 자, 원자설을 통해서 돌턴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최소 알갱이. 그렇기 때문에 돌턴의 모형은 딱딱한 구야. 그러니까 딱딱한 구형이고, 그래서 돌턴의 모형에서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있지? 없어. 전자, 원자핵, 양성자 이런 것들이 없는 게 바로 돌턴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이 돌턴 모형은 딱딱한 입자기 때문에, 딱딱한 부기 때문에 알파선을 조여준다면 어떻게 될까? 100% 튕겨져 나갔을 거란다. 방사선. 러더포드가 실험한 알파선, 알파 입자. 그래서 알파 입자를 조여준다면 100% 튕겨져 나갈 거야, 방사선이. 자, 그 다음에 이 돌턴의 모형에서는, 이게, 튕겨져 나가니까, 튕겨져 나서 그 빛이, 우리가 그 있잖아. 빛이 딱 반사가 돼서 이제 눈이 부셨을 때 그 반사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게, 자, 산란된다는 표현을 쓰거든, 빛 같은 경우. 그치?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산란된다는 표현을 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서 뭐냐면은, 자, 이게 원자가, 자, 전기적 중성이잖아. 근데 이게 양이온이나 음이온처럼 전할 띄는 이온이 되는 과정을, 자, 돌턴의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알지? 그래서 돌턴의 원자 모형이 바로 이거고, 그 모형의 한계점. 잘 봐.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툭툭 이제 보기로 툭툭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톰슨의 원자 모형, 톰슨. 자,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하냐? 전자를 발견한다. 자,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해. 전자. 그러니까 이게 음극선이라는 것이 이런 방정관에다가 한쪽에 마이너스 극, 여기 한쪽에 이제 플러스 극을 넣어줘. 그리고 아주 밀도가 작은 희박한 기체를 넣어주는 거야. 아주 작은 밀도가 작은 희박한 기체를 넣어줘. 그럼 왜냐면 이게 보통은 밀도가 많으면 이제 그 기체 분자수가 많아지잖아. 그럼 에너지를 가했을 때 그 분자당, 한 분자당 흡수한 에너지 크기가 어떻게 돼? 작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현상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아주 희박한 기체를 넣어주고 1000V 이상의 아주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향하는 형광빛이 나타나고, 이 형광빛을 마이너스 극, 우리가 음극이라고 표현하잖아. 자, 음극선이라고 하자. 자, 크룩스라는 과학자가 이 음극선을 발견을 해. 그래서 음극선하게는 이제 크룩스인데, 자, 이게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기체를 넣어주잖아요, 기체. 그럼 이 기체는 매우 큰 에너지를 흡수하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희박한 기체가 되는 거지. 만약 기체 밀도가 커지면 어떻게 돼? 기체 분자들이 흡수한 에너지가 이제 나눠지니까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작용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매우 큰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은 전리작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체가 쪼개지는 거야. 쪼개지면서 전자가 튀어나오네. 플러스 1가의 기체 양윤이 되면서 자, 전자가 나오는데 앞으로 머릿속에 요거 하나 집어넣어. 전자가 자, 요 에너지를 흡수할 거 아니야. 자,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이 전자는 불안정해지니까 무조건 안정해지려고 흡수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것을 빛으로 방출하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요 음극선이라는 형광빛이 나온다는 얘기는 전자가 빛을 내면서 이동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빛으로 방출되고 이 빛이 바로 음극선이라는 형광빛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빛을 방출한다. 그것이 보호의 선 스펙트럼. 우리 형광등의 불빛도 바로 그런 이유. 그 다음에 불꽃 반응색. 이런 것도 전부 다 전자가 에너지 흡수해서 빛을 방출한 거고, 또 하나 금속의 광택도 금속의 자유전자가 가시광선의 빛을 흡수해서 다시 재방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무조건 이 전자는 그걸 빛으로 방출한다는 거 집어넣고, 자, 그리고 이 플러스 1가의 기체 양이온을 뭐라고 하냐면은 얘를 양극선이라고 그래. 양극선. 그래서 러더퍼드는 이 양극선을 가지고서 실험해서 이제 양성자가 뭔지 찾아낸 거지. 자, 이건데 톰슨이 이제 요것을 가지고서 음극선 실험을 해요. 자, 음극선 실험.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떤 실험이냐? 세 가지가 있지. 자, 마이너스 플러스 마찬가지로 희박한 기체를 넣어주고. 자, 잘 봐야 돼.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의 전기장. 그런데 하나 더. N극 S극의 자기장. 왜냐하면 전기가 발생하면은 자기장도 같이 나타나잖아. 그치? 그래서 전기를 걸어주면은 거기는 자기장도 나타나니까 분명히 이 음극선은 이 전기장뿐만 아니라 자기장의 영향도 받을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1000V 전압을 걸어주면은 마이너스에서 음극선이 나오면서 얘가 어디로? 플러스 쪽으로 또는 N극 쪽으로 휜다라는 거. 그래서 이 플러스 N극으로 휜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구나.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한 두 칸 띄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음극선을 발생시킨 다음 두 번째, 자, 그 가운데 바람개비를 설치했더니 바람개비가 회전하더라는 거야. 자, 막 바람개비가 돌아. 그럼 이 바람개비가 돈다는 얘기는 음극선이 바람개비랑 충돌하면서 운동을 시켰기 때문에 운동량을 전달시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음극선 자체는 운동량, 질량 곱하기 속도, mv를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음극선은 뭐야? 요거 때문에 질량을 갖는 입자구나. 입자로 구성이 돼 있구나.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자, 음극선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전하 띄지? 자, 질량을 갖네? 운동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마이너스 전하에 질량을 갖는 입자를 전자라고 하자. 톰슨이. 그래서 톰슨의 음극선 실험 두 번째 이제 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세 번째 실험이 있지. 자, 음극선을 발생시킨 다음에 물체를 갖다 댔더니 자, 뒤에 같은 모양의 그림자가 나오더라. 자, 같은 모양의 그림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빛이 이제 도달하지 않는 영역이 이제 그림자가 되는데 같은 모양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빛이 직진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고, 근데 이 음극선의 빛은 전자로 이루어졌으니까 어떻게 돼?
전자는 직진 운동한다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톰슨의 응극선 실험은 요 세 가지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 거야. 왜냐면은 톰슨은 요 기체 종류를 달리하면서 실험을 해. 근데 음극선이 휘는 정도가 같다라는 거야. 자, 플라스 쪽으로 끌려가잖아. 그러면 이거지. 만약 질량이 서로 다르다면 가벼운 게 더 잘 끌려갈 것이고 무거운 것이 천천히 끌려갈 거야. 그치? 근데 끌려가는 정도가 같다는 얘기는 질량도 같고, 그리고 만약 전하력이 크면 어떻게 돼? 인력이 더 크니까 잘 끌려갈 거고, 전하력이 작으면 천천히 끌려갈 거야. 그런데 휘는 정도가 같다는 얘기는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과 질량의 크기가 같은데, 톰슨은 이 전자 한 개 질량과 전하량을 측정하지 못했고, 단지 뭐만 측정했냐면은 이 전자의 얘를 측정해. 비전하. 자, 이 비전하가 같다라는 걸 찾아내. 그럼 이 비전하는 뭐냐면, 자, E per M이지. E가 한 개 전하량. M이 한 개 질량. 그러니까 각각의 크기는 측정하지 못했지만 요 B가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이 B가 같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같은 전하량, 같은 질량의 크기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크기가 뭐 1.76 곱하기 10의 8승 쿨룸 퍼 그램. 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 이거 어쨌든 간에 이제 비전하가 같다는 얘기야. 누구의? 전자 또는 음극선의 비전하 값이 같은 거야. 알겠지? 음극선의 비전하 값이 같아. 그러면 이게 휘는 정도가 같다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 이게 원자에서 전자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그 전자가 음극선을 구성하는데, 이게 비전하가 같다는 거는 결국 넣어준 모든 원자에는 기본적으로 같은 종류의 전자가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빠져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자, 그래서 톰슨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분명히 원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이렇게 박혀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이렇게 박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거든. 그러니까 중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입자가 있는데 문제는 플러스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뭔지 모르겠어. 플러스의 정체는 모르겠지만 원자는 이제 원자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띠고 있는데 거기에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마치 빵에 건포도가 박혀 있는, 그래서 푸딩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 푸딩 모형. 알지? 그래서 푸딩 모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밀리컨이라는 과학자가 요 한 개 질량 측정하고 한 개 전하량을 측정해. 기름방울 실험 통해서. 그래서 요 전자가 한 개 질량 측정했더니 뭐 있잖아.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승 g이라는 거를 밀리컨이 측정을 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의 가장 작은 최소 입자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그 밀리컨,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톰슨의 제자들이야. 그래서 이게 밝혀내는데, 자, 이 푸딩 모형에서 일단 한계점이 뭐냐면은 바로 플러스 전하를 나타나는 이 원인 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플러스는 띠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뭔지 모르는 플러스는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러더퍼드 제자인, 아니, 톰슨의 제자인 러더퍼드는 요 톰슨의 모형을 이제 증명을 하려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야. 알지? 그래서 러더퍼드는 이제 방사선을 이제 실험을 하는데, 방사선을 실험한 과학자야. 그럼 우리가 방사선 하게 되면은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있거든. 또는 이거를 알파 입자, 베타 입자, 하지만 감마는 입자가 아니야.
이게 알파, 베타, 감마라는 방사선이야. 자, 알파 입자는 헬륨 양이온이고, 알지? 그 다음에 베타 입자는 전자가 되고, 자, 감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입자가 아니란 얘기지. 그러면은 헬륨 양이온의 정체가 바로 뭐야? 자, 전자가 두 개잖아. 근데 이가 플러스니까 그 두 개 전자 잃었지. 바로 헬륨의 원자 핵이에요. 그러니까 러더퍼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분명히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원자 안에 박혀 있어. 근데 플러스는 뭔지 몰라. 하지만 원자 안에는 뭔가 플러스가 있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플러스가 있으니까 요 알파 입자 플러스를 띠고 있는 알파 입자를 여기에다가 쪼여준다면 무언가 요 플러스의 이 원인은 모르지만 플러스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러더퍼드는 예상을 한 거야. 그래서 요 알파 입자를, 알파선을 원소에다가 이제 쪼여주기 시작하는 거야. 러더퍼드가. 알지? 그래서 러더퍼드는 요 스승의 원자 모형인 톰슨의 모형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이제 하는 거지. 자, 요렇게 원소에다가 이제 알파 입자를 발생시켜서 원소에다 쪼여줘요. 자, 그랬더니 뭐냐면은 100% 통과하더라는 거야. 100% 통과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100% 통과했다는 얘기는 뭔지 플러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자, 이게 이제 여기 맞는 거잖아. 그런데 우연히 얇은 금박지에다가 알파 입자를 발생시켜서 쪼여줘. 근데 문제는 이제 알파 입자는 방사선이니까 눈에 보이진 않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 금박지 주위를 요렇게 형광 스크린을 갖다 대. 스크린을 갖다 대. 그래서 이게 100% 통과하게 되면 뭐냐면 이제 알파 입자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들어가면 이제 통과하면 어떻게 여기 형광점도 이렇게 찍힐 거야. 근데 이전에는 여기가 다 100%였어. 그래서 100% 다 통과해서 여기가 100%가 됐었단 말이야. 그런데 금박지로 하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그 이제 100% 통과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야. 갑자기 달라지는 거지. 플러스를 띠고 있는 알파 입자가 금박지를 통과할 때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대부분 통과했지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튕겨져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튕겨져 나오더라는 거야. 튕겨져 나왔다는 얘기는 안에 플러스를 띠고 있는 딱딱한 입자가 있다는 거지. 톰슨은 플러스가 원자 안에 플러스를 띠지만 플러스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해서 전자만 찾아냈어. 하지만 러더퍼드는 이걸 통해서 자,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통과했고 극히 일부가 튕겨져 나와서 산란이 됐다는 얘기야. 자,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통과했다? 그럼 이 얘기 뭐야? 딱딱하지 않고 비어있으니까 지나친 거 아니야. 그래서 원자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그리고 산란된 걸 통해서 자, 그 빈 공간 중심에 자, 왜냐면 알파 입자를 이용한 것이 바로 플러스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치? 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를 찾기 위해서 이제 플러스 알파 입자를 넣어준 거잖아. 그러니까 중심에는 튕겨서 나왔다는 얘기는 같은 전하를 띠는 거야. 플러스 전하를 띠는 딱딱한 원자 핵이 존재한다라고 한 거야. 알지? 이게 바로 러더퍼드야. 그래서 세 번째 러더퍼드의 모형. 자, 러더퍼드는 바로 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뭘 발견한다?
원자 핵을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스승이 톰슨의 모형을 바꾸어. 자, 톰슨은 전자를 얘기했으면 러더퍼드는 그 전자에 이제 플러스를 띠는 원자 핵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러더퍼드 모형은 바로 요 원자 핵에 마이너스 띄고 있는 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마치 태양을 지구가 돌듯이, 그래서 처음에는 태양계 모형이라고 얘기했다가 자, 지금 이제 행성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이 바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되는 거야. 자, 됐지? 그래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의미를 가져. 그러면 우리가 이 태양계 모형 있잖아. 자, 여기에서 이제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역학에서, 물리에서 역학을 보면은 모든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단 말이야. 물론 그게 운동 에너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마찰에 의해서, 그치? 운동 에너지가 마찰에 의해서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운동 에너지가 0이 되잖아. 자, 낙하하는 물체도 마찬가지 어떻게 돼? 자,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그것이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 그럼 내가 밑에서 이제 물체를 던졌을 때 어떻게 돼? 가서 속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멈추잖아. 그치? 그럼 이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운동하고 있는 모든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단 말이야.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 전자 또한 그 자신의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럼 운동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감소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전자가 도는 속도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 원자 핵을 향해 돌진할 거란 얘기야. 하지만 실제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왜 전자가 돌진하지 않지? 자, 이거를 이제 설명 못 하는 거야. 러더퍼드의 모형이.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게 네 번째, 보의 모형이에요. 닐슨 보어. 왜냐면 이제 요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게 바로 양자역학이야. 그래서 닐슨 보어는 어떻게 설명했냐?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보의 실험하면서 자세히 나오겠지만은, 자, 분명히 전자는 운동하고 있어. 근데 운동하고 있는 이 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잃어서는 안 돼.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운동하고 있는 이 전자는 일정 크기의 에너지를 갖는 전자 껍질, 즉 궤도 안에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한 크기, 그래서 이 전자 껍질의 에너지가 변하지 않은 이상 그 운동하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이 운동 에너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일정 크기의 에너지를 뭐라고 그래? 에너지 준이. 그리고 전자 껍질. 바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호의 모형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보호의 모형. 자, 이렇게 하면서 요게 K 껍질, L 껍질,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해서 껍질 안에 이제 도는 걸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이제 보호의 모형에서 이거는 뭐냐면은 원 궤도 운동이야. 원 궤도 운동. 근데 실제로는 전자는 파도 운동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이젠베르그가 불확정성 원리를 통해서 이 전자는 빛의 속도로 파도 운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경로를 알 수가 없잖아. 자, 그래서 나온 것이 다섯 번째가 이제 현대 모형이 돼버리지. 현대 모형. 그래서 현대 모형은 뭐냐면은 전자가 빛의 속도로 파도 운동하니까는 전자가 움직이는 경로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전자가 발견되는 확률 지점으로 나타내자는 거야. 자, 그것이 바로 뭐야?
오비탈이야. 궤도 함수. 또 확률 함수로 나타낸 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원자 핵이 있으면 전자가 발견된 지점을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는 거지. 자, 이렇게 점으로 막 표시하게 되면은 이제 이 전자가 발견되는 확률 지점, 자, 이렇게 표시하니까 공간이 나오게 되고, 자, 이 확률 공간이 오비탈인데, 그럼 결국 이것이 마치 요 전자 하나하나 요 발견된 지점이 구름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이거를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 해요. 됐지? 자,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자 모형이 러더퍼드 모형이 왜 중요하냐? 이 러더퍼드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보호가 양자역학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게 돼.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양자역학이 바로 요 릴슨 보호, 그리고 그 제자 하이젠베르그 시작해가지고서 이제 근데 웃긴 건 이때 아인슈타인이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어. 그래서 맨날 싸워 둘이. 왜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양자역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 원자 세계를 다루는 거잖아. 근데 아인슈타인은 눈에 보이는 입자들의 운동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거를 눈에 보이는 걸로 설명을 하려니까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 미시세계 운동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얘기할 거야? 그치? 자, 그러다니까 그거를 이제 뭘로 하냐? 확률 개념으로, 통계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야. 확률 개념, 통계 개념으로. 그리고 그것을 에너지로 설명하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양자화시킨다라는 거야. 에너지화시킨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들의 운동, 전자라든가 원자들의 운동을 에너지화로 양자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이 양자역학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지. 맨날 이제 싸우는 거야, 맨날. 보호랑 둘이서. 그러니까 보호 편하고 이제 아인슈타인 편하고 나누어져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야. 막 물리학자들이. 자, 그러다가 그렇게 된 거야. 어쨌든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원자 모형이 이렇게 됐고, 이 과정에서 이제 러더퍼드는 원자 핵을 발견했지만 플러스 전화 띄고 있는 걸 밝혀내지 못했잖아. 그래서 이제 러더퍼드는 그 이후에 이 플러스 나타내는 거, 원자 핵에 이제 중성자 있다라는 것까지 예언하게 되는 거야. 알겠니?